네, 오늘부터 매주 날씨 학개론 코너에서는 날씨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네, 첫 번째 시간에는 반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과 함께 미세먼지의 개념과 발생 원인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앞으로 매주 다양한 날씨 주제로 시청자분들을 만나게 되실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주제가 바로 미세먼지입니다. 자, 지금 YTN과 YTN 사이언스가 이번 주부터 미세먼지 극복을 위한 연중 기획 캠페인이죠. 맑은 공기, 숨 편한 대한민국을 방영하고 있는데요. 혹시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네. 보면서 저는 굉장히 그 캠페인을 차분하게 시작하는구나. 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요란 시끌벅적하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네.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 천천히 다가가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네.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예.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엔 창대하리라. 끝은 그런 옛 창대하리라. 말씀이 생각나면서 네. 일단 맑은 공기, 숨 편한 대한민국 이 캠페인이 점점 더 많은 국민들에게 호응을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많은 시청자분들도 그렇게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근데 최근에 하늘을 보면 최근 뭐 장마철이라 그래서 잠잠해진가 싶었는데 다시 미세먼지 농도가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그 이전에는 우리나라가 오츠카의 고기압 영향을 주로 받다 보니까 이게 이제 동풍이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대기질이 굉장히 좋아져요. 예. 그랬다가 이제 최근에 오면서 이동성 고기압으로 동해와 사해상으로 분리가 됐거든요. 그 이동성 고기압이 들어오면 이제 서풍의 영향을 받고 습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안개도 끼고 대기가 안정해지다 보니까 우리나라 자체에서 만들어진 이런 미세먼지가 좀 축적이 된 것도 있고요. 예. 여기다 이제 서풍이 불면은 중국으로부터 좀 더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철에도 뭐 이런 현상은 가끔 나타나요. 그렇군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최근에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소나기가 내리니까 좋아졌죠. 예. 자, 이제는 뭐 사계절 중에 미세먼지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계절은 없는 맞아요. 것 같다 이런 네.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미세먼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그 개념부터 살펴볼까요? 일단 미세먼지는 기상학에서 지름이 10마이크로메타 이하의 면지를 말하죠. 이게 이제 1마이크로메타는 1000분의 1mm거든요. 우리가 이제 미세먼지를 이야기할 때 PM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예. 여기서 이제 P는 파티큘레이터, 그러니까 미립자 상태고요. M은 메터, 물질의 머리 글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PM은 대기 중에 떠도는 고체나 액체의 작은 입자상 물질을 뜻하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미세먼지 중에서 입자의 크기가 더 작은 미세먼지를 초미세먼지 PM2.5라고 부르는데 예. 이거는 지름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먼지를 말합니다. 근데 이제 미세먼지는 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 1,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머리카락 굵기의 20분의 1에서 30분의 1 정도로 매우 적어요. 그러니까 뭐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측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세먼지의 양을 측정하고 표현할 때는 질량 단위를 쓰죠. 세제곱미터당 몇 마이크로램 예. 이런 단위를 사용하게 됩니다. 네, 입자가 정말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기 때문에 몸속에 침투하기 쉽고 그만큼 인체에 유해한 것 같은데요. 자, 이런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원인을 또 예보관님께서 좀 직접 말씀해 주시죠. 일단 미세먼지 발생원은 자연적인 것, 또 인위적인 것으로 구분이 됩니다. 네. 자연적인 발생원은 뭐 흙먼지라든가 바닷물에서 생기는 소금가루라든가 식물의 꽃가루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네. 인위적 발생원은 보일러나 배기가스 건설 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날림먼지, 또 소각장 연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또 이제 미세먼지는 굴뚝 등 발생원으로부터 고체 상태의 미세먼지로 나오는 경우 이게 이제 우리가 일차적 발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 네. 발생원에서는 가스 상태로 나온 물질이 공기 중에 다른 물질과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미세먼지가 되는 경우 이게 2차적 발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렇게 좀 나눠볼 수가 있죠. 석탄이나 석유 등의 화석 연료가 연소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황산화물이 대기 중에 수증기나 암모니아와 결합하는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해서 예. 미세먼지가 만들어지는데요. 이것이 바로 2차적 발생에 속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사실 2차적 발생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요. 예. 네. 수도권만 하더라도 화학 반응에 의한 2차 생성 비중이 전체 미세먼지 발생량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예. 이 말씀하신 인위적으로 발생한 미세먼지는 다시 1차 먼지와 2차 먼지 이렇게 구분을 지을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이 2차 먼지, 미세먼지 성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일반적으로는 대기오염 물질이 공기 중에서 반응해서 형성된 덩어리인 황산염, 질산염이라고 부르죠. 네. 이런 것들과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로 태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류와 검댕류,
또 지표면 흙먼지 등에서 생기는 비산먼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전국 6개 주요 지역에서 측정된 미세먼지 구성 비율은 대기 오염물질 덩어리는 황산염, 질산염 등이 58.3%로 가장 높고요. 네. 예. 탄소리와 검등이 16.8%, 기타가 18.6% 미세먼지 비산먼지죠. 이게 네. 6.3% 정도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미세먼지 배출량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나요? 일단 이게 이제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2015년 국가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동안 미세먼지는 23만 3,177톤이 예. 발생을 했고 예. 초미세먼지는 98,806톤으로 총 33만 톤이 배출됐는데요. 이게 이제 주요 배출원을 대분류로 구분해 본다면 이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비산먼지가 10만 9,633톤으로 전체 47%를 차지하고 있고요. 네. 제조업 연소가 7만 893톤, 비도로 이동 오염원이 15,317톤 순으로 배출량 기여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예. 여기에 반해서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제조업 연소가 3만 6,317톤이었죠. 네. 36.8%를 차지하고요. 비산먼지가 17,248톤, 비도로 이동 오염원이 14,106톤을 차지했습니다. 예. 이 말씀하신 이 비산먼지는 이 공사장 등에서 공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이른바 날림 먼지를 말하죠. 그런데 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앞서 보여주신 통계를 살펴보니까 이 두 가지를 합할 경우 비산먼지가 약 12만 6천 톤, 거의 40%에 육박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많은 양의 초미세먼지가 비산먼지로 인해서 실제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네. 예. 이제 이게 주로 대형 건설 현장이나 도로, 또 황사 영향 이런 것들을 발생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추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정확한 통계를 추산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뭐 예를 들어서 전북 군산 같은 경우 공업 시설이 없음에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높거든요. 예. 이거는 이제 새만금 간척상에서 날린 비산먼지 영향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을 정도로 비산먼지 영향은 아주 매우 크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영세 사업장 또 뭐 불법 노천 소각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이 통계에서 잘 잡히지 않아요. 네. 예. 근데 이곳에서도 상당한 양의 초미세먼지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고요. 또 농업 부분에서 이 불법 소각이나 암모니아로 인한 2차 생성 물질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예. 이런 것도 정확한 통계가 지금 현재는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정말 어느 분야가 정확하게 얼마나 영향을 미친다고 실제로 말하기가 쉽지는 않다는 네. 것이죠. 예, 그렇군요. 사실 근데 예전에 한 1980년대나 90년대에 네. 뭐 미세먼지라는 개념이 없을 때는 저희가 뭐 대기오염이나 스모그라는 말을 썼잖아요. 저희가 어렸을 때 뭐 포스터, 환경오염 포스터 같은 맞아요. 것도 많이 만들기도 했는데 네. 그럼 이 미세먼지라는 개념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가 언제였나요? 그렇죠. 지금이야 뭐 미세먼지가 얼마나 나쁜지 많은 사람이 알고 있지만 예. 예전에는 미세먼지 심각성을 몰랐죠. 이제 미세먼지가 인류의 삶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최초로 알려진 것은 대기 오염으로 인한 집단 사망 사건 이후입니다. 예. 미세먼지 해악과 가장 잘 알려진 대중적인 사례가 바로 영국의 런던 스모그 참사죠. 예. 이게 이제 1952년 12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 석탄 연소에 따른 아황산가스 배출로 인해서 스모그가 발생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시민의 약 12,000여 명이 만성 폐질환과 호흡장애로 사망을 했고요. 굉장한 비극이었죠. 예. 이후에 이제 영국 의회는 대기청정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 세계보건기구는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에 대한 대기질 가이드라인을 1987년부터 제정을 했고요. 우리나라 환경부도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대기 오염 물질로 규제하고 예.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미세먼지 예보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 요령을 갖춰야 될까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미세먼지 예보가 나쁨 또는 이제 매우 나쁨인 경우에는 어린이와 노인, 호흡기 등 질환자 등은 좀 외출을 자제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예. 만일 불가피하게 외출해야 할 그런 경우에는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인증한 보온용 마스크가 있거든요. 이걸 착용하시고요. 또 모바일 앱인 우리 동네 대기질을 좀 통해서 예. 수시로 미세먼지 상태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아울러 대기 오염 물질이나 미세먼지 생성을 줄이기 위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죠. 네. 사실 뭐 여름 들어 공기질이 좀 좋은 것 같길래 저도 마스크 착용이나 대기질 확인을 좀 등한시했었거든요. 네. 근데 언제든 고농도 미세먼지가 다시 닥칠 수 있고 또 단시간의 노출도 건강에 해로운 만큼 계속해서 대비하는 자세를 가져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